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의 자연과 식물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그린 성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연을 산책하듯 이야기 나눌 진행자 이주영입니다. 여름의 한낮이 아직은 한참 더운 8월 말인데요. 바람 한 점 없는 한낮, 나무 그늘 밑에서 숨을 고르며 생각해 봤어요. 저 나무는, 저 풀들은, 저 꽃들은 과연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성남에서 만날 수 있는 8월의 나무와 꽃 이야기, 그리고 여름 식물들의 숨은 비밀과 소소한 팁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나무와 마주치셨나요? 출근길 분당 중앙공원 옆 느티나무였을 수도 있고, 집 앞 베란다 화분 속 작은 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탄천 산책로를 걷다가 무심코 밟아버린 풀일 수도 있죠. 8월의 성남 거리는 초록의 절정에 달하는 시기인데요. 햇빛은 강렬하고 공기는 후끈하지만 나무 그늘 아래 서는 순간 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여름의 성남 도심에서 가장 흔히 만날 수 있는 가로수, 혹시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느티나무,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이 세 가지는 여름 가로수 3대장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심을까요? 첫째는 넓은 그늘인데요. 분당 중앙공원이나 야탐역 앞 가로수길에 큰 잎들이 한낮에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튼튼함인데요. 도시의 열기, 매연, 미세먼지에도 굳건히 버팁니다. 셋째, 관리의 편리함 때문인데요. 병충해에 강하고 가지치기가 비교적 쉽죠. 그럼 성남의 여름 가로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느티나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느티나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시원한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실제로 시골에 가보면 꼭 느티나무가 마을 한가운데 서 있어요. 농사일을 마치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 밑에서 말뚝박기를 하거나 술래잡기 놀이도 하죠. 마치 마을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느티나무는 단순히 그늘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수호신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고사도 지내고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빌었죠. 이런 풍습이 지금도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남에도 그런 오랜 느티나무들이 남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판교동의 550년 된 느티나무, 또 산성동의 심전사에 있는 35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먼저 판교동 느티나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나무는 한눈에 봐도 웅장합니다. 높이 30m로 줄기 아래쪽 약 2.5m 지점에서 크게 두 갈래로 갈라져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데요. 가슴 높이 둘레만 8m가 넘습니다. 성남시 보호소 중에서도 가장 큰 나무 중 하나죠. 나무 줄기에는 울퉁불퉁한 돌기가 있고 수피가 거칠게 벗겨져 있어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방으로 퍼진 가지와 촘촘한 잎 덕분에 멀리서도 당당한 자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세월 속 풍파와 태풍으로 부러진 가지는 철사로 묶어 보강했고요. 내부에는 당김줄도 설치해서 둥근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러진 가지나 저절로 떨어진 가지를 건드리면 나무에 해를 입힌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전설이 전해졌다고 해요. 단오절에는 그네를 메어 타기도 하고 여름엔
사람들의 시원한 쉼터가 되던 정자목이었습니다. 실제로 60여 년 전 태풍으로 나무가 찢겨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철사를 이용해 정성을 다해 묶어 지금의 웅장한 모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판교동 느티나무는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변 경관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한림 플레버 단지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판교동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산성동 느티나무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 나무는 심전사,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라는 뜻을 가진 사찰 경내에 자리한 350년 된 나무예요. 높이만 해도 12m이고 가슴 높이 둘레는 2.8m, 수간폭은 14.6m로 꽤 웅장하죠. 모양을 보면 원줄기 아래쪽 약 1.8m 지점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굵은 줄기 안쪽은 사가서 비어 있고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는 모습인데요. 절 담장에 가지가 끼어 있어서 마음대로 뻗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잎은 무성하게 자라서 살아있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 민속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이 느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돼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오랜 세월 사람들과 함께하며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역할을 해온 거죠. 원래 이 주변은 논과 밭으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대규모 택지로 개발되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티나무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근처 산성동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묵묵히 서서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처에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도 있었는데 안타깝게 말라버려 지금은 이 나무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야말로 산성동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오래된 기억을 품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있는 스토리박스라는 문화공간에 자리한 나무예요. 이곳엔 무려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가 서 있는데요. 정확히는 수령 403년이고요.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입니다. 이 느티나무 아래서는 매년 정월대보름이면 기원제를 지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마을의 평안과 복을 기원하는 거죠. 이제는 단순히 옛 풍습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도시 속에서 잊혀가는 전통을 다시 이어주는 상징 같은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세월을 지켜본 나무 아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 기원을 드린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성남시의 상징나무는 뭘까요? 정답은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중국에서 전해진 오래된 나무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명이 길어서 1000년 이상도 자랄 수 있죠. 은행나무는 예로부터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잎은 마을을 장식했고 은행나무 열매는 귀한 먹거리이자 약재였습니다. 볶아 먹으면 고소한 간식이 되었고 말려두면 겨울 내내 영양식이 되었죠. 또 은행 특유의 냄새 때문에 해충을 막는 효과도 있어 장독대 근처나 마당가에 심어두기도 했답니다. 은행나무 아래서는 종종 제사가 열렸는데요. 마을의 도당굿이나 고사를 지내면 은행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 근처에는 지금도 작은 제단의 흔적이나 전설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에는 수정구 은행 2동 은희마을에 400살이 된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켜본 것이죠. 이 은행나무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며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재로 여겨졌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낙엽 치우기 번거로운 가로수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신앙 그리고 생존을 함께한 고마운 나무였습니다. 성남의 거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 또 있죠. 바로 플라타너스입니다. 여름날 길을 걷다 보면 커다란 그늘을 들여주는 고마운 나무이기도 하죠. 플라타너스는 사실 한국 토종나무가 아니라 서양에서 들여온 나무입니다. 일명 양버즘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줄기가 벗겨지며 얼룩덜룩한 무늬를 남기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도시의 대기오염과 가루 환경에 잘 견뎌서 1960에서 70년대 도시개발기 때 성남을 비롯한 전국 도심 가로수로 널리 심겨졌습니다.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여름날 장사꾼들이 자판을 벌이고 학생들이 학교길을 걸으며 이야기 나누고 또 노동자들이 땀을 식히던 모습은 성남 도시 풍경의 한 장면이기도 했다는데요. 서양에서는 이 나무를 심과 위안의 나무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늘이 워낙 넓고 시원하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쉬고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쓰였던 거죠. 한국에서도 그 전통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지금은 도시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나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여름의 식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연꽃입니다. 성남에서도 연꽃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분당 탄천 산책로 근처의 작은 연못, 그리고 운중천 주변 소규모 습지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난 연꽃을 만날 수 있죠. 조금 더 큰 규모를 원한다면 성남 인근에 있는 시흥의 광곡지 연꽃 테마파크를 추천드립니다. 길게 뻗은 산책로 양옆으로 연분홍과 흰색 연꽃이 가득 피어 장관을 이루죠. 두 번째는 배롱나무입니다. 7월에서 9월까지 붉은 꽃이 100일 동안 피어서 백일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성남에서는 분당중앙공원, 율동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고 호수 주변이나 산책길 옆에 줄지어 서 있어 여름 내내 꽃길을 선사합니다. 도로변에도 심어져 있어서 저는 운전하면서 가끔 보곤 했는데요. 푸르른 잎들 사이에 붉은 꽃이 보이면 참 반갑더라고요. 신호에 걸려서 차를 멈췄을 때 한참 보곤 했습니다. 성남에서 연꽃과 배롱나무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는 정토사가 있습니다. 정토사는 수정구 상적동에 위치한 사찰인데요. 특히 배롱나무는 강렬한 햇빛에도 시들지 않고 만개한 꽃을 볼 수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꽃과 배롱나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성남 내 유일한 명소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죠. 여름철에 정토사를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름 식물의 숨은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람은 여름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죠. 그렇다면 식물은 더위에 어떻게 견딜까요? 어떤 나무는 잎 뒷면에 하얀 솜털을 만들어 햇빛을 반사합니다. 마치 햇빛 차단 필름을 붙인 것처럼요. 또 어떤 식물은 낮 동안 기공을 아주 작게 열어서 수분 증발을 최소화합니다. 이건 에어컨을 절전 모드로 돌리는 것과 같죠. 그리고 여름엔 꽃이 적게 핍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도와주는 곤충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 활동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밤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달맞이꽃, 나팔꽃, 백합이죠.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고 야행성 곤충들이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성남 탄천 산책로를 늦은 저녁에 걸으면 달맞이꽃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살짝 빛납니다. 그 향이 은근히 멀리 퍼져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기도 하죠. 혹시 길을 걷다 보면 무슨 향이 나지? 하고 고개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름은 꽃보다 잎이 주인공입니다. 예를 들어
율동공원 산책로에 늘어선 느티나무 아래를 걸으면서 서늘한 공기와 나뭇잎 향이 살짝 코끝에 스칩니다. 입속 기공이라는 작은 숨구멍이 수분을 증발시키며 주변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이죠. 제가 방송 준비를 하면서 여름 식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좀 시민들에게 인터뷰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자라는 식물도 뜨거운 햇빛과 더위로 고생하나요?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식물에게도 여름은 시험의 계절입니다. 식물이 덥다고 땀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더위는 분명 부담이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잎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마치 뜨거운 날에 빨래가 순식간에 마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뿌리가 아무리 물을 끌어올려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광합성도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잠시 속도를 줄이는 식물도 많아요. 그늘이 시원한 이유 아시죠? 나무가 내뿜는 수분 덕분입니다. 햇빛을 막아주고 공기 속에 촉촉함을 더해주는 그 고마운 존재가 바로 나무이죠. 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식물들은 자외선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여름의 적 자외선. 사람에게 해롭듯이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식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외선과 함께 살아왔죠. 잎 표면에는 큐티클이라는 왁스층이 있어 햇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해서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건 식물만의 천연 선크림입니다. 또 플라보노이드 같은 색소를 만들어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자외선을 걸러냅니다. 이런 색소 덕분에 잎이 쉽게 타버리지 않고 심지어 꽃잎의 빛깔도 더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색소 덕분에 잎이 쉽게 타버리지 않고 심지어 꽃잎의 빛깔도 더 선명하게 유지되는데요. 자연은 이렇게 세밀한 방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식물은 강렬한 햇빛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요. 햇빛이 많으면 광합성도 더 잘 될 거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합성 속도는 빛이 강해질수록 오르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는데요. 그 이상이 되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엽록체가 빛 에너지를 다 소화하지 못해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은 잎 각도를 바꿔 빛을 비스듬히 받거나 잎에 있는 미세한 털로 빛을 부드럽게 흩어놓습니다. 마치 우리가 국이 넘칠 때에 불을 줄이는 것처럼 식물도 빛의 세기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 속에서도 식물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버텨내는데요. 그늘 속의 시원함, 잎사귀에 숨겨진 방패, 그리고 잠깐의 숨고르기까지 우리도 어쩌면 식물처럼 가끔은 속도를 줄이고 그늘에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남의 나무 그늘에서 시작해 여름 식물들의 생존 전략, 그리고 여름에 만날 수 있는 꽃과 여름의 팁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나실 땐 중앙공원이나 탄천변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눈에 띈 꽃이나 나무를 사진으로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름밤 시원한 바람처럼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그린 성남의 진행자 이주영이었습니다.